예,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용가놈이라는 스트리머입니다. 일단 이번에 포켓몬 유나이트라는 게임에서 아시아 서버 1등을 달성하게 되어가지고 공략 영상 보고 많은 한국인 분들이 좀 더 랭킹에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그래도 한글이 랭킹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강의 같은 거를 살짝이라도 포켓몬의 티어 정리라든지 간단한 운영법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랭킹 인증을 하자면, 랭킹 들어가서 보시면은 저희 1, 2, 3등이 저희 팀이죠. 지금 1등은 디지몬 트위치 스트리머 찬우정님이시고요. 찬우정님 같은 경우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천룡인 서버, 중국 서버에서 1등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게임 고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팀 사실 캐리어로 이분 덕분에 올라올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2등은 이제 접니다. 윤진석, 제 본명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팀에서 중단 정글 라인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초보, 이 친구는 그냥 시청자분인데 잠만보로 메인 탱커 역할을 했고요. 제 7등 보시면은 스트리머 꼴랑이님이라고 백소모카로 저희 팀의 유틸 서포터를 담당해주셨고, 나머지 한 분은 로테이션 돌려가면서 3분을 돌렸었습니다. 원거리 딜러로. 아무튼간에 랭킹 인증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 바로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티어표에 대해서 작성을 미리 해놨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급 포켓몬으로는 3마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켓몬은 괴력몬입니다. 중단 라인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요. 괴력몬이 왜 S티어냐면은 상대방의 탈출 버튼을 씹고 지옥의 바퀴를 이용해서 우리 팀 진영으로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교전에서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S티어에 넣었습니다. 왜 좋은지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S티어는 백손모카입니다. 백손모카 같은 경우는 유틸기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팀원들의 이동 속도를 증가시켜준다거나 팀원들에게 방어막을 씌우고 방어막이 끝나면 남은 만큼 체력을 회복시켜주고 궁극기가 광역 회복이에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포켓몬이 현재 백손모카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파티에 무조건 있어야 하는 그런 포켓몬이에요. 세 번째 S티어는 에이스본입니다. 원거리 딜러가 가능한 포켓몬이 여기 지금 게임에 한 5마리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5마리 중에 최후반에 갔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한 딜링을 할 수 있는 포켓몬입니다. 무적기도 가지고 있고요. 아주 강력한 궁극기도 가지고 있는 좋은 포켓몬이죠. 그 다음에 A티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티어 같은 경우는 루카리오가 있어요. 루카리오 같은 경우는 중단으로도 많이 쓰고 하단, 상단 어디든 갈 수 있는 맞는 캐릭터입니다. 맞는 캐릭터인데 파일럿의 기량에 따라서 엄청나게 포켓몬의 성능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럿이 중요하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탱커 중에 가장 좋은 포켓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잠만보입니다. 잠만보가 왜 좋은지는 이따가 잠만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중단 라인으로 좀 자주 쓰이는 제라우라입니다. 제라우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포켓몬 유나이트가 정식 출시되면서 모두에게 무료로 지급된 새로운 포켓몬인데요. 제라우라 같은 경우는 궁극기가 리그 오브 레전드의 캐넨같이 광역으로 딜을 넣을 수 있고, 리그 오브 레전드의 나르같이 회피기를 3번 통통통 튀면서 안정적이게 살아갈 수 있는 어그로 핑퐁까지 가능한 맞는 캐릭터입니다. 다음 캐릭터는 피카츄입니다. 피카츄 같은 경우는 왜 A티어냐면 충분히 좋은 포켓몬이에요. 궁극기를 켰을 때 광역으로 데미지 딜링이 가능하고 안정적이게 원거리에서 데미지 딜링이 가능한데 왜 안 좋냐? 피카츄가 끝딜이 약합니다. 에이스본은 마무리가 가능하지만 피카츄 같은 경우는 마무리 딜링이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A티어로 원거리 딜러 중에 살짝 낮춰서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으구지입니다. 으구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8세대에서 처음 등장한 포켓몬이고요. 으구지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생존기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초반 중반까지는 강력한데 후반에 한 번에 물렸을 때 힘을 많이 못 쓰는 것 때문에 A티어로 내려왔어요. 다음은 B티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켓몬입니다. 암펠리스입니다. 멘보샤랑 굉장히 닮았죠? 예전에 시즌 0 체험판일 때는 암펠리스라는 포켓몬이 중단 라인에 많이 간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좀 이동 속도 같은 게 너프를 먹어가지고 강력한 하단 라이너나 상단 라이너의 서포팅 포켓몬으로 재탄생했죠. 이 포켓몬 같은 경우는 강력한 탱킹과 상대방을 굉장히 짜증나게 하는,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포켓몬이에요. 상대방을 방해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포켓몬이죠. 다음 포켓몬은 한카리아스입니다. 한카리아스 같은 경우는 왜 포켓몬이 B티어에 있느냐? 10레벨 이후에 궁극기를 배우는 타이밍 때 굉장히 강력하지만 이 포켓몬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게 뭐냐? 초반 성장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교전에는 그 전에도 괜찮지만 보통 이 게임은 몰려달리기 때문에 큰 교전에서 최종 진화를 하지 않으면 성능이 다른 포켓몬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그 최종 진화 타이밍이 1레벨 늦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성장하기가 힘들다는 점, 그것 때문에 B티어로 들어와 있고요. 보통은 중단 라인으로 많이 썼으나 요즘에는 하단 라인에 가가지고 천천히 성장을 하는 그런 메타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리자몽입니다. 한카리아스와 마찬가지로 초반 성장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스킬도 굉장히 안 좋고요. 근데 이 두 포켓몬 같은 경우는 최종 진화를 했을 때 임팩트가 다른 포켓몬에 비해서 굉장히 포텐셜이 높은 포켓몬이기 때문에 그만큼 난이도도 어렵고 성장하기도 힘들다는 점. 다음 포켓몬은 알로라 지방의 나인테일입니다. 나인테일 같은 경우는 왜 B티어냐면 초반에는 이 포켓몬을 이길 수 있는 포켓몬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같은 라인에 섰을 때 상대방의 크립, 중립 포켓몬들을 먹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뺏어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딜링도 엄청나게 세고 사거리도 되게 깁니다. 그래가지고 작은 교전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포켓몬인데 왜 안 좋냐? 후반에 도주기가 없기 때문에 물리기 쉽고 이동 속도가 너무나도 느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인테일 같은 경우는 후반에 좀 많이 힘이 빠지는 그런 포켓몬이기 때문에 B티어로 좀 설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야도란입니다. 야도란 같은 경우는 하드 탱커예요. 잠만보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잠만보 같은 경우는 좁은 지역의 싸움이나 큰 지역의 싸움 모든 곳에서 다 활용이 가능한데 야도란이 왜 B티어로 내려왔냐? 비슷한 탱킹을 가지고 있지만 스킬 구성애 때문에 약간 내려왔습니다. 이 포켓몬 야도란은 좁은 지역에서 싸울 때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넓은 지역에서 싸웠을 때는 스킬 자체가 너무 좁기 때문에 모든 전 범위를 커버를 할 수가 없다는 점, 그것 때문에 B티어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잠만보가 어떻게 보면 야도란의 어느 정도 상위 호환이에요. 야도란의 장점은 대신 한 명을 완벽하게 묶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파일럿의 기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포켓몬이 그렇겠지만. 그래서 야도란이 잠만보다는 한 단계 낮은 B티어에 랭크됐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팬텀입니다. 팬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상향을 먹었어요. 테스트 서버 때는 시급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왜 이런 식으로 상향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데미지 딜링이 너무 세요. 고스트 상태에서는 데미지가 조금 약한데 팬텀으로 진화하면은 궁극기를 배운 순간부터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 포켓몬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면은 혼자서 썬더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 포켓몬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서도 게임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아무튼 팬텀 같은 경우는 데미지는 굉장히 세지만 초반에 성장하기가 힘들다는 점 때문에 아래 티어로 살짝 내렸습니다. 그리고 극후반에 갔을 때 모두가 모여서 한타를 할 때 뒷라인에 있는 딜러진을 자르지 못하면은 팬텀이 굉장히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B티어로 들어갔고요. 다음 C티어입니다. C티어 같은 경우는 파이어로, 개굴린자, 앱솔이 있습니다. 왜 이 포켓몬들이 C티어에 있느냐? 파이어로 높은 기동성과 빠른 이동 속도를 가지고 이곳저곳을 휘저을 수 있습니다. 중단 라인으로 많이 쓰고요. 그러나 왜 C티어냐? 이 포켓몬보다 강력한 데미지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CC기를 가지고 있는 포켓몬인 완벽한 상위 호환인 괴룡몬이 있어요. 괴룡몬 때문에 C티어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파이어로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굳이 쓸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다음은 개굴린자입니다. 개굴린자 같은 경우는 약간 양악용 캐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거리 암살자 캐릭터인데 아주 좋은 도주기가 2개나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아칼리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굴린자 같은 경우는 왜 C등급에 넣었냐? 좋은 도주기를 2개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탈출 버튼을 지니지 않고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포켓몬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후반에 데미지가 잘 나오는 포켓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통 암살자 캐릭터들이 후반에 갔을 때 힘을 많이 못 쓰는데 후반에 많이 못 쓰는 포켓몬을 쓰느니 후반에 좋은 포켓몬을 쓰는 게 맞겠죠. 왜냐면은 초반에 터뜨릴 게 아니니까 후반에 이제 충분히 다 상황을 봐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역전이 충분히 가능한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굴린자의 완벽한 상위 호환인 에이스본이 있기 때문에 C티어에 놓게 되었습니다. 다음 포켓몬은 앱솔입니다. 앱솔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가 좀 많이 내려왔어요. 강력한 기동성과 엄청나게 강한 데미지 때문에 C등급에 있을 포켓몬이 아닌데 이 포켓몬의 완벽한 상위 호환인 루카리오가 생겨버렸어요. 루카리오 같은 경우도 기동성도 뛰어나고 한방 데미지도 강력하기 때문에 굳이 앱솔을 쓸 이유가 없다는 점. 자, 다음 포켓몬입니다. D등급 포켓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D등급 같은 경우는 푸크린, 이상의 꽃, 마인맨이 있습니다. 푸크린, 이상의 꽃, 마인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상위 티어 게임에서는 마인맨을 이용한 변칙적인 플레이를 하는 파티 빼고는 활용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다른 포켓몬들이 이 포켓몬들의 완벽한 상위 호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3마리의 포켓몬을 쓰지 않는다는 점.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푸크린 같은 경우는 그냥 노래 부르면서 뛰어다니는 포켓몬이고요. 이상의 꽃 같은 경우는 팀원들이 짜증나게 할 때, 내가 이 게임을 하기 싫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마인맨인데 마인맨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근데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마인맨은 활용하기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포켓몬이에요. 강력한 CC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벽을 3개를 깔면서 상대방을 차단을 시키는데 마인맨이 게임에 나왔을 때 확실히 짜증은 나더라고요. 암펠리스의 약간의 상위 호환 느낌? 잘만 쓴다면. 그러나 이 포켓몬 같은 경우는 쓰는 사람의 기량에 따라서 너무나도 차이가 나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마인맨을 D티어에 놓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을 한 명밖에 만나보지 못기 때문에.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 A, B, C, D 해가지고 5개의 등급으로 나눠진 포켓몬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고 세세한 포켓몬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해? 이 씨발 지루하면 나가 이 개새끼야.